안녕하세요. 삶의 날카로운 전략과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처럼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과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고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직장에서 뜻이 맞지 않는 상사나 동료와의 마찰,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풀리지 않는 갈등, 경쟁자와의 치열한 싸움, 혹은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면으로 맞서서 싸우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두 가지 모두가 아닌 제3의 길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위대한 군사 전략가 손자가 쓴 손자병법이 바로 그 답입니다. 정면 승부보다 우회가 강하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 손자병법을 단순히 전쟁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전쟁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갈등의 구조를 분석하고 최소한의 소모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가르침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비즈니스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손자병법은 전 세계 수많은 기업가, 경영자, 협상가, 외교관들이 필독서로 삼는 책입니다.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경영자들도 손자병법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자병법의 원칙들이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인간이 맞닥뜨리는 모든 형태의 갈등과 경쟁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의 첫 번째 핵심 원칙부터 시작해 봅시다. 백전백승은 선지선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 선지선이다. 이 말이 손자병법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입니까?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싸우는 사람이 더 많이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반대로 말합니다. 싸움 자체를 피하거나 줄이는 것이 진짜 강함이고 충돌 없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이것을 직장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상사와 의견이 다를 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언제나 정답이 아닙니다. 상사의 논리를 이해하고 그 논리 안에서 나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회 전략이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살펴봅시다. 우회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돌아감이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우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빠른 길을 택하는 것. 이것이 우직지개다. 직접 대결이 막혀 있을 때 옆으로 돌아가는 것. 정면이 강할 때 약한 측면을 공략하는 것. 상대가 예상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우회 전략의 본질입니다. 직장에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상사가 반대합니다. 정면 돌파 방식은 왜 안 됩니까? 제 의견이 맞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회 방식은 다릅니다. 상사가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파악하고 그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연결시켜 제안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것. 이것이 우회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의 두 번째 핵심 원칙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회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려면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아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함께 일하는 동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득되는지, 어떤 것에 저항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때 가장 효과적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판단이 흐려지는지, 내가 어떤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알미 있을 때 비로소 정면 충돌 없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직접적이고 더 정직하고 더 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내 의견을 말할 거야. 왜 숨기고 돌아가야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이것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용감한 자는 죽고 싶어 한다. 겁쟁이는 살고 싶어 한다. 둘 다 쓸모가 없다. 진정한 강함은 무모한 직진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정면 대결이고, 때로는 우회이고, 때로는 협상이고, 때로는 기다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손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회가 정면 대결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의 세 번째 핵심 원칙인 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새형새에 따라 움직여라. 새란 상황의 흐름, 에너지의 방향입니다. 강한 새를 가진 쪽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 새를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그 새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활용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적은 에너지로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조직의 분위기와 흐름을 읽는 것. 지금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경영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팀의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변화를 조직의 흐름과 연결시켜 제안하는 것. 이것이 새를 활용한 우회 전략입니다. 혼자서 거대한 조직의 관성에 정면으로 맞서봤자 소진되기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관성의 방향을 살짝 바꾸는 것, 그것은 훨씬 적은 힘으로 가능합니다. 손자는 기와 정의 개념도 설명합니다. 정은 정규적인 방법, 예측 가능한 방법입니다. 기는 예상치 못한 방법, 창의적인 방법입니다. 정으로 만나고 기로 이긴다.
이것이 우회 전략의 핵심 구조입니다. 정규적인 방법으로 상대방과 마주하되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결정적인 성과를 만드는 것. 협상 테이블에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정은 공식적인 협상 과정입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 기는 협상 테이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여 친밀감을 쌓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설득하거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 기가 실제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우회 전략에 대해 더 깊이 살펴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지만 모든 것을 공격할 수는 없다. 이것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갈등에 정면으로 맞서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지만 어떤 갈등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자는 어떤 상황에서 정면 대결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우회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가치관이나 원칙에 관한 문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방식에 관한 문제는 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은 피하면서 나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정면 충돌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허와 실의 개념을 현대 직장 생활에 적용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실한 것을 피하고 허한 것을 공략하라. 실한 것은 강한 것, 방어가 철저한 것입니다. 허한 것은 약한 것, 방어가 느슨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어떤 동료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매우 강합니다. 그 영역에서 직접 경쟁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대신 그 동료가 약한 다른 영역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는 것, 혹은 그 동료와 협력하여 서로의 강점을 살리는 것. 이것이 허실을 파악한 우회 전략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반대가 많습니다. 그 반대를 정면으로 뚫으려 하기 전에 반대의 이유를 파악하고 그 반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측면을 찾는 것.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논거를 먼저 공략하고 점차 핵심 반대 의견으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의 허실 전략입니다. 손자가 강조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편인 용감편은 첩보와 정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적을 아는 것이 전쟁의 시작이다.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회 전략이 가능한 것은 정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의도, 상황의 맥락, 관계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로 우회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것. 누가 실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결정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직 내 비공식적인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 외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직접 설득이 어렵다면 상사가 신뢰하는 동료를 통해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것, 혹은 상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연결시켜 제안하는 것. 이것이 정보를 활용한 우회 전략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의 우회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상황, 상사와의 갈등.
상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정면으로 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손자의 지혜를 적용한 우회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사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상사 스스로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것. 직접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사의 판단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 이것이 정면 충돌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끄는 우회 전략입니다. 상사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상사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황, 동료와의 갈등. 팀 내에서 의견이 다른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팀의 분위기가 나빠지고 결국 업무 성과도 떨어집니다. 손자의 우회 전략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는 것.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는 같습니다. 다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군요. 이렇게 재구성하면 대화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갈등이 아니라 협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그 협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동료 갈등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세 번째 상황, 조직 내 변화를 이끌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려는데 저항이 많습니다. 이때 정면 돌파 방식은 이것이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방식은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옵니다. 손자의 우회 방식은 다릅니다. 소규모 파일럿으로 시작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것, 저항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먼저 해소하는 것,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여 내부 지지자를 만드는 것,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존 시스템과 연결시켜 낯설지 않게 만드는 것. 이런 우회 접근이 결국 저항을 줄이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손자병법의 형과 새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형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군의 규모, 무기, 위치. 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 타이밍, 흐름. 손자는 말했습니다. 형은 형에게 대응하지만 새는 새로 이길 수 없다. 새를 만들어라. 현대 직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하지만 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직급이 낮아도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원이 적어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 자연스러운 영향력을 만드는 것, 서서히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것이 새를 활용한 우회 전략입니다. 손자는 공과 수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공격하는 것은 부족할 때이고 수비하는 것은 남음이 있을 때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보통 우리는 강할 때 공격하고 약할 때 수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반대입니다. 에너지가 충분할 때 수비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공격한다는 것. 왜냐하면 에너지가 충분할 때 수비를 잘해두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이 잘 풀릴 때, 성과가 좋을 때, 그때가 바로 관계를 다지고 신뢰를 쌓을 때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쌓아둔 신뢰가 방어막이 됩니다. 미리 든든한 수비를 해두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우회 전략입니다. 협상에서의 우회 전략을 살펴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싸워야 한다면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길 수 없다면 싸우지 마라.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계와 더 큰 목표를 고려한 전략적 양보를 활용하는 것. 이것이 협상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것을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상대방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두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처음부터 전면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대신 관련이 있어 보이는 다른 것들부터 합의점을 만들어 가십시오. 세 번째, 상대방이 노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설계하십시오. 이것이 협상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다루는 우회 전략도 중요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장수는 분노로 전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 인간관계에 얼마나 깊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상대방과 정면 충돌하면 그 순간은 감정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돌로 인해 파괴된 관계는 다시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한 번의 감정적 폭발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따라다닙니다. 반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잠시 물러서는 것, 냉각 기간을 두는 것,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 이것이 관계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 더 오래 유리한 위치를 유지합니다. 손자병법의 속임수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속임수의 도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속임수는 비도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말하는 속임수는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예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직장과 관계에서 이것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항상 같은 패턴으로 반응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당황하고 새로운 대화가 시작되고 이전과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항상 순순히 따르던 사람이 갑자기 정중하게 하지만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의 전략적 우회입니다. 손자가 강조한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때를 아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 같은 방법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실패한다. 우회 전략에서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장 사례로 살펴봅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상사가 다른 중요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제안하면 거절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성과에 만족하고 기분이 좋을 때, 혹은 조직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에 제안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방법이지만 타이밍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타이밍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싶더라도 더 나은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그것이 우회 전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손자는 지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형을 알면 이기는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지형이 중요하듯 직장과 관계에서도 지형이 있습니다. 회의실에서의 자리 배치,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와 분위기, 커뮤니케이션 채널 대면인지, 이메일인지, 전화인지,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대화와 협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딱딱한 회의실보다 부드러운 환경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제안은 이메일보다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갈등 상황의 대화는 공식적인 자리보다 가볍고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지형을 선택하는 것도 우회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손자병법에는 547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가지 주요 요소와 7가지 비교 기준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5가지는 도, 천, 지, 장, 법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도는 방향성과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천은 시기와 타이밍입니다. 지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장은 리더십과 역량입니다. 법은 시스템과 규칙입니다. 이 5가지를 분석하면 현재 상황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어디서 우회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불명확하다면 먼저 그것을 명확히 하고, 타이밍이 맞지 않다면 기다리고, 환경이 불리하다면 환경을 바꾸거나 더 유리한 환경으로 이동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역량을 먼저 키우고,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5가지 요소를 활용한 우회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분화와 집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적을 분산시키고 나는 집중하라. 적이 10곳에 나뉘어 있을 때 나의 10명이 그 한 곳을 공격하면 아군이 다수가 된다. 이것을 직장 경쟁에 적용해 봅시다. 경쟁자가 여러 영역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다면 나는 특정 핵심 영역에 집중하여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만드는 것. 경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잘하려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분화와 집중을 활용한 우회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잘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하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손자가 말한 지승의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이길 수 있음을 아는 5가지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자가 이기고, 많고 적음을 활용할 줄 아는 자가 이기고, 위아래가 마음을 같이 하는 자가 이기고, 준비하고 준비 없는 자를 기다리는 자가 이기고, 장수가 유능하고 군주가 간섭하지 않는 자가 이깁니다. 이것이 현대 조직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은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언제 이슈를 제기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아는 것. 많고 적음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 관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위아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팀워크입니다. 혼자 정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힘을 모으는 것.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인내와 준비입니다. 기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회 전략의 구성 요소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손자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 수비하고 이길 수 있음을 알면 공격하라. 현대 삶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갈등에 뛰어들지 않는 것.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피하는 것.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미래에 더 중요한 싸움을 위한 자원을 소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 당장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더 중요한 순간을 위해 이 상황은 전략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나은가?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우회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시적으로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것.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전략가의 모습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리더십의 우회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리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지, 신, 인, 용, 엄의 5가지를 갖춰야 한다. 지혜, 신뢰, 인자함, 용기, 엄격함. 이 5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리더십이 만들어집니다. 우회 전략적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명령으로 이끌기보다 설득으로 이끄는 것, 강압보다 동기부여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내 뜻을 직접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그 방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강요당하면 저항하지만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끼면 더욱 열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리더십의 우회 전략입니다. 손자의 화공편에 담긴 지혜를 현대에 적용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불은 위로 타오르듯 유리한 방향을 따라 공격하라. 불은 바람의 방향을 타고 더 크게 번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황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조직이 변화를 원하는 분위기라면 그 분위기에 올라타서 원하는 변화를 이끄는 것. 사람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있다면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트렌드의 흐름이 자신의 방향과 일치한다면 그 흐름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화공편에서 배우는 우회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집착하지 않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술에는 상수가 없다. 물이 고정된 형태가 없듯 전술도 고정된 형태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회 전략의 가장 깊은 원칙입니다. 하나의 방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어제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오늘도 효과적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면 항상 된다는 고정된 공식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읽고, 상대방을 읽고, 그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유연함. 이것이 진정한 우회 전략가의 자질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래가는 전략에 대해 손자의 관점으로 살펴봅시다. 손자는 장기전을 경계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반드시 국력이 약해진다.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길어지면 두 사람 모두 소진됩니다. 따라서 우회 전략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효율적으로 관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회 전략은 때로 타협을 포함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100% 얻기 위해 관계를 파괴하는 것보다 80%를 얻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80%를 얻은 관계에서 다음에 나머지 20%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회 전략의 긴 안목입니다. 지금까지 손자병법의 우회 전략을 다양한 현대 상황에 적용해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우회 전략의 핵심 원칙들. 첫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면 충돌이 필요하지 않다면 피하십시오. 둘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새를 만들고 활용하십시오. 상황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활용하는 것이 정면 대결보다 효과적입니다. 넷째, 타이밍이 전략의 절반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실패하고 때가 맞으면 성공합니다. 다섯째, 유연하게 변화하십시오. 고정된 전술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꾸는 유연함이 우회 전략가의 핵심 자질입니다. 여섯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십시오. 단기적인 승리보다 장기적인 관계와 결과를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십시오. 손자병법을 현대 비즈니스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봅시다. 애플 컴퓨터가 처음 시장에 진입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PC 시장은 IBM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IBM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애플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경쟁했습니다. 기능이 아닌 경험으로 승부했습니다. 기업 시장이 아닌 교육과 창의적 작업 시장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이것이 손자병법에 실한 것을 피하고 허한 것을 공략하는 우회 전략입니다. 정면으로 싸웠다면 패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회함으로써 결국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회 전략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우회 전략도 중요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 가장 어려운 우회 전략은 자기 자신의 충동, 욕망, 두려움을 우회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순간 즉각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우회하는 것,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중요한 것을 미루고 싶은 욕망을 우회하는 것, 새로운 시도를 막는 두려움을 우회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는 것, 유혹이 찾아올 때 장기적 목표를 떠올리는 것,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우회 전략이고 이것이 모든 외부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손자가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손자병법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최선의 전략은 상대방과 싸우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싸움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단계가 현대 삶에서의 우회 전략의 전체 그림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갈등과 도전 앞에서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먼저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싸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십시오.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이길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이 손자가 2500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충동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들 때, 그 순간 손자의 목소리를 떠올리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물은 아래로 흘러 결국 바다에 이른다. 유연한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 말들이 여러분을 잠시 멈추게 하고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 멈춤이, 그 우회가 결국 여러분을 더 멀리, 더 높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손자가 그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자병법의 우회 전략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깊이 있고 실용적인 지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손자의 말이나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하고 싶은 우회 전략을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더 깊고 더 강력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에너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더 실용적인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간첩의 활용에 대해 현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손자는 용간편에서 5종류의 간첩을 이야기합니다.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 이것을 현대 조직에서의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관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비공식적인 정보 채널을 파악하는 것, 의사결정자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경쟁자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 이런 정보들이 우회 전략을 실행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어디로 우회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정보를 얻는데 아끼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선지, 즉 먼저 아는 것은 귀신에게서 얻을 수 없고 경험에서 얻을 수 없고 오직 사람에게서 얻어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우회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전략의 기반입니다. 현대 직장인이 가장 많이 겪는 갈등 상황 중 하나인 성과 인정 문제에 우회 전략을 적용해 봅시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팀의 성과인데 다른 사람이 공을 가져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면 대결 방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작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손자의 우회 전략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자신의 기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여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 다음 프로젝트에서 더 눈에 띄는 결과를 만들어 존재감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전에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공유하여 지지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성과 인정 문제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우회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누군가가 선을 넘었습니다. 무례하게 대했거나 부당한 요구를 했거나 내 시간과 에너지를 침범했습니다. 이때 정면 대결 방식은 즉각적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손자의 우회 전략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이 방식 대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스스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 직접 안 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설정하는 우애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부드러운 우애가 더 효과적으로 경계를 설정합니다. 손자병법의 허허실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적이 강하면 피하고, 적이 분노하면 더욱 흔들어라. 적이 겸손하면 교만하게 만들어라. 적이 쉬고 있으면 지치게 만들어라. 이것은 상대방의 심리를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감정적 반응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어떤 사람이 자존심이 강하다면 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 예를 들어 당신이 이것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심리를 활용한 우애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특성을 알고 그 특성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 이것이 지피지기의 실전 적용입니다. 손자가 말한 오이에서 배우는 우애 실패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장수가 가지면 안 되는 5가지 위험한 특성을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으려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반드시 살려는 자는 포로가 될 수 있고, 성미가 급한 자는 모욕을 당하고, 청렴 결백한 자는 욕을 보고, 부하를 사랑하는 자는 번민합니다. 이것을 우애 전략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반드시 이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애의 유연성을 빼앗습니다. 두 번째, 안전만을 추구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우애 전략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우애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분노나 자존심이 판단을 지배하면 우애는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원칙에만 집착하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자신의 방향을 잃습니다. 이 5가지 함정을 피하는 것이 우애 전략을 성공시키는 조건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르치는 승리 이후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갈등에서 이겼을 때 그 이김을 즐기거나 과시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이겼을 때 더욱 조심하라. 직장에서 어떤 논쟁에서 이겼을 때 그 승리를 지나치게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진 사람이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편을 들게 됩니다. 환경이 더 적대적으로 변합니다. 손자의 우애 전략은 이겼을 때도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겼지만 마치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든 것처럼 프레이밍하는 것. 이것이 이긴 이후의 우애 전략입니다. 한 번의 갈등에서 이기는 것보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계속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의 화전양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화, 즉 협력과 전, 즉 경쟁을 동시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팀 내에서 승진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프로젝트는 함께해야 하는 동료, 고객을 두고 경쟁하면서도 산업 내 표준화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업체. 이런 복잡한 관계에서 우애 전략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경쟁에서는 자신의 독특한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차별화하되
협력에서는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고 상호 이익을 찾는 것. 정면으로 경쟁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앞서가는 것. 이것이 화전양면의 우회 전략입니다. 손자병법이 가르치는 속도와 인내의 균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리석은 빠름을 들어본 적이 있지만 교묘한 더딤을 들어본 적은 없다. 이 말은 속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제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제안이나 행동이 필요할 때 서두르면 실수가 생기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우회 전략에서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었을 때 움직이는 것,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우회 전략의 성패를 가릅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반년을 기다린 끝에 딱 맞는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즉각 정면 대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손자가 말한 군사 문화의 핵심인 군형을 조직 문화에 적용해 봅시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길 조건을 만들고 나서 싸움을 구한다. 지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이기기를 구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된 자는 먼저 이길 조건을 갖추고 나서 움직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일단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제안이나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충분히 준비하고 이길 조건을 갖추고 나서 발표하는 것. 상사나 관련자들과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어 지지자를 확보하고 가능한 반론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최선의 타이밍에 최선의 방식으로 발표하는 것. 이것이 이길 조건을 먼저 만들고 움직이는 우회 전략입니다. 가정과 가족관계에서의 우회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 간의 갈등은 직장 갈등보다 더 복잡하고 감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관계이고 더 오랜 역사가 있고 더 많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의 세대 갈등, 배우자와의 의견 충돌, 자녀와의 관계 문제. 이런 상황에서 정면 대결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손자의 우회 전략을 가족관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는 것, 직접 설득하기보다 상대방이 스스로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분위기가 좋을 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이것이 가족관계에서의 우회 전략입니다. 관계가 깊을수록 우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면 충돌이 남기는 상처가 더 깊기 때문입니다. 손자의 마지막 가르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회 전략이 비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회 전략을 소심하거나 비겁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왜 직접 말하지 않는가? 당당하게 맞서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용기는 무모한 정면 대결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진짜 용기는 감정에 휩쓸려 정면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을 때 기다리는 것,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를 때 돌아가는 것,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설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강함입니다. 손자병법이 전하는 우회 전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손자병법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실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정면 대결이 필요한 상황인가? 우회가 더 효과적인 상황인가? 를 먼저 판단하는 것. 이 짧은 멈춤이 전략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득되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 이해가 효과적인 우회의 기반입니다. 세 번째 실천. 상황의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지금 조직이, 관계가,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활용하는 것. 네 번째 실천.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 유연하게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 고집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응하는 것. 이 5가지 실천이 손자병법의 우회 전략을 일상에서 살아 숨쉬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00년 전 손자가 써내려간 그 지혜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면으로 맞서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십시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 돌아가는 길이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며 유연한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손자병법의 우회 전략이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단 하나의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 대본을 준비한 모든 시간이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어떤 갈등도, 어떤 문제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정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옆으로, 아래로 혹은 돌아서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결국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손자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처럼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깊고 실용적인 지혜의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마음에 남은 손자의 말 혹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용하고 싶은 우회 전략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이 채널을 만들어가는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지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도 지혜롭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